키워드가 급발진이에요.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속력을 냈는데 급발진.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럼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어제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의 어떤 입장, 계획 이런 걸 밝혔고요. 그리고 우리 당국도 뭔가 좀 설명을 좀 내놨죠. 들어보겠습니다. 具体的な放出時期については、気象解消条件に支障がなければ、8月24日を見込みます。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런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입니다. 자, 일단 상황은 진행 중입니다. 내일도 아마 관련돼서 큰 보도들이 나올 것 같고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귀를 잡는 표현을 썼습니다. 규정을 한 셈이 된 건데요. 이와 관련된 또 여당의 반응도 좀 나왔고요. 들어보겠습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라고 하더니 일본 핵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테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향후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발생할 모든 피해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를 빌미로 선동과 정치 공세를 해온 것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또다시 반일과 공포 마케팅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정쟁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겨 정쟁의 도구로만 사용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후진적 정치 행태이며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자, 오늘 언론들이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표현 중에 강조하면서 다루는 표현이 있어요. 제2의 태평양 전쟁이다, 이건. 그리고 테러다. 오염수 테러. 이런 표현이 좀 들어가 있죠. 자, 신지호 국무총리실 청년정책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제2의 태평양 전쟁. 그 테러.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런 걸 보고 뜬금포라고 하죠. 아, 뜬금포. 네, 뜬금포. 제2의 태평양 전쟁인데 그러면 원래 오리지널 태평양 전쟁은 뭐죠? 1941년 12월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일본 그 군국주의 세력이 하와이 진주만 폭격하면서 그게 이른바 이제 태평양 전쟁의 시작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2차 세계대전. 결국 이제 1945년 8월에 원자탄 2방 맞고 이제 항복을 하죠. 그런데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다는데 미국하고 캐나다는 조용한데요? 평화로운데요? 태평양 전쟁인데. 네. 태평양의 그 헤게모니를 둘러싼 전쟁이 태평양 전쟁이었는데 일본이 미국을 침공함으로써 시작된 전쟁 아닙니까? 좀 지난주에도 캠프 데이비드 있었지만 그래요. 근데 이 보니까 그 방류하는가 마는가는 이거는 각 개별 독립국가의 주권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일본은 이제 국제사회 여론을 신경 쓰다 보니까 IAEA를 끌어들였고 거기에 11개국 나라가 참여를 했습니다. 한국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11개국 그 모니터링 이런 데 참여했다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반대를 하고 하는 게 1국 1당이 있어요. 1국 1당이? 1국 1당이 있어요. 그 1국은 어디냐? 중국이에요. 공산당이 장기 집권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거기서 IAEA 그 검증단 11개 국가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거 하면 안 된다. 이재명 대표는 똑같은 소리 하고 있거든요. 반발하고 있죠, 중국은. 1당은 이제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 1국 1당만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래서 아마도 이거를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고 기록할 나라는 1국 1당 빼놓고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이 프로그램 시작되기 전에 그 우리 수산물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수협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수협 회장이 언론에 인터뷰한 걸 봤더니요. 하도 민주당이 그 괴담 선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우럭 값이 한 마리에 15,000원 하던 것이 7,000원,
반토막 났는데 반토막도 더 났네요. 보니까. 예, 반토막도 더 났는데 이게 재고가 지금 1만 톤이 쌓였다는 거예요. 1만 1만 톤이요, 1만 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 예. 우리 수산물은 안전한데 저는 거꾸로 이재명 대표에게 또 민주당에 묻고 싶은 게 예. 우리 수산물도 불안하니까 먹지 말자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가 그 방류된 건 이제 내일 방류된다는 거 알겠는데 그럼 우리 수산물이 위험하니까 먹지 말자는 얘기인지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니까 먹자는 얘기인지 예.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입장을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봐. 민주당에 계신 김종욱 전 행정관께 좀 질문을. 지금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 수산물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일단 그거부터 답변을 해주신다면 어떤 생각이신가요? 아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안 한다면서요. 예. 그리고 언제 민주당에서 우리 수산물 먹지 말자고 얘기했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근거가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런 얘기 했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대답할 이유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말을 안 했는데 거기서 답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우리 수산물 먹지 말자 이런 얘기 꺼내지도 않았다. 아니 누가 했습니까? 제가 볼 때 제가 없어요. 예를 들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국민적인 우려가 되게 높잖아요. 아니, 국민 여론 80% 정도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이분들 우리 국민들의 80%는 괴담선동에 넘어간 분들입니까? 그런 건 아닌 거죠. 우려가 있는 거죠. 그 우려 자체가 제가 볼 때 우려 수준이 공포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는 얘기를 한 이유는 은유적 표현인 거죠. 지금 언론에서 늦보 같은 게 보면 결국 굶어 죽으라는 얘기죠. 자갈치 시장에 계신 상인 얘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울산에 있는 횟집 사장님 같은 경우는 장사 접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전쟁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은유적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캐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국민 80%에다가 일본도 교토통신에서 여론조사 했잖아요. 최근에. 찬성 29.6, 반대 25.7, 어느 쪽도 아니다가 43.8이에요. 여론이 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전까지는 방류가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면 나름대로의 공포심이 적었지만 이제 내일부터 방류가 됐을 때 그게 어떤 효과가 올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 또는 일본 국민들도 우려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그럼 국민의 의견을 대표해서 이러이러한 우려가 있으니 방류가 아닌 다른 방법도 분명히 있는데 저희가 이제 민주당이 제안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별도의 탱크를 만들어서 거기서 일정 기간 보관하든지 아니면 고체화 고용화시켜서 반감기가 있으니까 날려버리든지라고 하는 대안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런 얘기를 안 듣고 있는 상황이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촉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야당의 당대표가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해서 은유적 표현에 대해서 또 예를 들면 괴담이라고 표현하겠죠. 저는 이런 우려를 어느 야당이 안 했습니까?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요. 사실은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는 표현과 좀 연관되긴 했는데 미국과 캐나다는 사실 우리보다 그 오염수가 방류됐을 경우 먼저 도달한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해를 타고. 근데 미국과 캐나다 정부는 별 얘기를 안 하는 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근데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사이언스지에서 나온 게 있어요. 올해 1월 24일자 기사입니다. 예를 들어 거기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에요. 해양학자가 저희 도쿄전력의 보증이라고 하는 데이터의 양과 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었고 또 다른 해양생물학자 같은 경우는 생물 농축 가능성이 있다. 생물 농축은 계속 바다로 방류가 되게 되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생선이 이걸 먹게 되고 이게 이동하는 게 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예를 들면 저농도 방사선 측정 전문가 같은 경우도 핵폐수 정화 필터인 알프스의 신뢰성이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네이처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미국 국립해양연구소 협회가 방류 계획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문가들의 어떤 반대 의견 지적이 있는데 왜 미국, 캐나다 등 이 정부 차원에서는 뭐라고 얘기 안 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런 의견적 토론에 의해서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거겠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예를 들면 사회적인 토론들이 벌어지지 않고 있고 과학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해서 미국 시민사회가 문제제기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민사회에서 문제제기 안 하니까 왜 우리는 문제제기하냐? 이건 예를 들면 논리적으로 예를 들면 맞지 않는 거죠. 우리 국민의 우려와 공포는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막기 위해서 정부와 여야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면서 제가 볼 때 미국에서 얘기 안 하는데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잘 모르겠어요. 참 명백한 허위 사실을 얘기해갖고 이거 하나 팩트 바로 잡고 뭔가를 또 찾아보셨어요? 그 사이에? 6월 3일이네요. 6월 첫째 주에 민주당이 부산 가갖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무슨 그 장애 집회를 열었는데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해운대 바다에 세슘이 있다면 누가 오겠나?
해운대 바다에 세슘이 있다면 누가 오겠나? 그 세슘 우럭 그게 그 후쿠시마 거기서 됐을 때 그 안에 있던 그 우럭이 뭐 이른바 세슘 우럭. 세슘 우럭인데 그 똑같은 얘기 해운대 바다에 세슘이 있다면 누가 오겠나? 해수욕장 해수욕하러 오지도 않고 해운대 부산 인근 해역에서 잡힌 우럭이나 생선이나 누가 먹겠나? 그거 아닙니까? 이러고 나서 부산 쪽에 그 수산물 판매액이 뚝 떨어졌어요. 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본인들이 무슨 얘기를 어디 가서 했는지 좀 제대로 팩트 체크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민생 파괴 세력이라는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이 약간 공포를 오히려 조장하는 게 아니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전제가 후쿠시마 앞에서 세슘이 있는 생선을 우럭을 발견했으니까 만약 그렇게 전제가 그렇다면 우리가 먹을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하는 것도 말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요. 해운대 바다라고 했죠. 왜 후쿠시마? 그러니까 해운대 바다에 이재명 대표가 발언한 게 해운대 바다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상식적인 국어 실력을 판단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프의 전제 요건 아닙니까? 전제를 한 거다. 해운대에 있다면. 이프라고 한 전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 저 수입하지도 않은 후쿠시마 멍게를 뭐 우리가 수입한 것처럼 입만 열면 거짓 뉴스, 가짜 뉴스 하면서 이렇게 민생을 파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또 갑자기 그냥 뭐가 그냥 붙었어요. 두 분 불이 지금 이 오염수 얘기 나오면 오염수가 물인데 불이 붙어요 지금 이렇게 토론회는.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언론에서 주목받은 게 뭐 테러 얘기, 뭐 제2태평양 전쟁, 그러니까 표현이 굉장히 사실 강한 표현을 썼거든요. 이게 좀 언론에서 좀 주목을 받았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탄핵 얘기를 꺼내신 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염수 방류 관련된 건데 민주당이 지금 뭐 절대 다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석수까지 적었네요. 168석으로 윤석열 탄핵 발의합시다.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하다. 이제는 해야 한다. 여기서 보면 이제는 해야 한다. 김용민 의원이 오늘 다시 글을 써서 이렇게 주장했는데 사실 김용민 의원이 탄핵 얘기를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좀 과거에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탄핵 얘기 꺼낸 것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의 반응도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가 함께 행동해서 윤석열 정부를 끝까지 5년 채우지 못하게 하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은 퇴진하라! 저는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헌정을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거, 중단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건 책임 있게 추진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는 걸로 꺼내기에는 탄핵이라는 카드가 아주 무거운 카드죠. 무거운 카드. 의원이나 우리 정당이 추진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 아닌가 싶고요. 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 계신데요. 일단 이게 이 상황이 탄핵 사유가 되는 건지 그리고 실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탄핵 소추잖아요. 이 탄핵 소추가 가능할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둘 다 안 되죠. 뭐. 우선 대통령 불법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뭐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왜 반대 목소리 안 내느냐 이거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도 국익을 고려한 여러 가지 외교적인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대한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인데 거기에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탄핵 사유가 되지 않고 그다음 민주당이 이제 탄핵의 추억이 있어요. 과거에 탄핵으로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집권을 할 때 정말 한 200년 갈 줄 아는 그런 정권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죠. 근데 5년 만에 이 정권을 넘기고 나니까 지금 이제 그 굉장히 좀 마음이 그 과거의 그 옛날의 추억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을 거예요. 탄핵의 추억입니까? 그럼 그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상민 그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 소추할 때도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대부분은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 그 물론 뭐 발의가 되어서 소추가 되더라도 인용이 안 될 거다. 인용이 될 거라고 믿은 분은 아마 거의 없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민주당 의원들 물어보니까 다 뭐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상민 장관에게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그런
기회마저 놓쳐버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 소추 발의를 해도 국회 통과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제적 3분의 2 다수결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180석 이렇게 되나요? 의석수로 아니 200석이군요. 200석이죠. 아, 200석이네요. 제 계산을 잘못했네요. 물론 뭐 과거에 또 그때 당시에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처럼 현재 그 국민의힘 내에서 반란군이 또 많이 생겨서 합류를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 존재가 있네요. 불가능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만한 소리를 저렇게 하는데 난 저 김남국 의원도 그렇고 저분도 그렇고 예. 좀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양식이 있는지 저는 조금 김용민 의원에 대해서도 조금 알겠습니다. 의문이 제기가 되어요. 그러면 탄핵 소추 발의를 하자. 뭐 그 정도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것은 아마 이제 일정한 생각에서 탄핵 소추 발의를 하면서 막 선전을 해서 예. 총선을 다시 지난번 때 왜 총선을 한일전으로 예. 치르자 이런 적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번 총선도 한일전으로 가자. 뭐 그런 의미로 탄핵을 끌어들였다면 그 얄팍한 술수는 뭐 이해가 돼요. 그 외의 뭐 나머지의 뭐 전략은 없다고 봅니다.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네. 왜 탄핵 주장까지 나온 겁니까? 이 탄핵 주장은 왜 꺼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뭐 밖에서는 여전히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을 뭐 아까 김영민 의원 얘기한 것처럼 뭐 이 정권 끝까지 예. 이 정권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 뭐 5년 채우면 안 된다는 뭐 식으로 얘기를 그런 했죠. 어떤 뭐 시민사회라든지 예. 시민들의 어떤 뭐 뭐라자면 강성 그 강경한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뭐 실현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고요. 예. 우선은 이제 어쨌든 탄핵을 하려고 보면 무슨 법을 위반했는가 실정법, 헌법이라든지 법 위반을 따지겠죠. 예컨대 뭐 어떤 법을 위반하셨는지 예컨대 뭐 분명히 예컨대 일본이 후쿠시마 뭐 방류를 결정했는데 알고 캠프 데이비드에 갔으면서도 대통령실에서 예. 전혀 그런 의제는 없다. 일본 언론에서는 이미 다 이번에 가서 할 거라는 거 알았는데 전혀 의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했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뭔가라도 법적인 위반의 명분을 가지고 예. 탄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는 건데 제 느낌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저렇게 빨리 결정한 것은 사실은 일본이 아주 차분하게 이번 그 캠프 데이비드를 잘 활용한 거거든요. 어쨌든 미국하고 한국에다가 그런 것을 언지를 주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뭐 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제목이 뭐 급발진 일본의 경우에는 급발진이 아닌 겁니다. 자기네들이 연착륙을 한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정보를 국민에게 속이니까 급발진이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저는 문제는 과거에 DJ 대통령이나 이런 어떤 큰 그 우리 민주당 전신의 어떤 대통령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반드시 중도층들이 움직였을 때를 보고 탄핵론이라도 시작해야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빠릅니다. 자기네들끼리 강성들이 깃발에 거리에서 몇 사람 데리고 뭐 탄핵 주장한다고 더 중도층이 동의해서 시내로 나오려고 하더라도 이거 아닌 것 같다. 너무 센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는 정말 이번에 오송 사건을 만약 그 이상민 장관 탄핵에 대한 부분이 없었으면 이번에 제대로 탄핵에 대한 뭐 재청이라도 할 수 있고 해임 건의안에도 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냥 기각됨으로써 오히려 날개를 달아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도 저렇게 대부분 정상적인 생각을 하셔요. 합리적 생각을 하고 있던 평가 갑자기 특별한 사람들이 따로 있는 알겠습니다. 거죠. 그래서 뭐 반응은 안 좋네요. 탄핵에 대해서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 일본 오염수 방류전 시작한다고 예고가 됐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뭐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 여러 가지 소식이 좀 있습니다.